또 다른 분,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저는요 소변에서 네. 그 기름처럼 이렇게 아, 노란 네, 네. 덩어리가 이렇게 소변을 누면은 네,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요. 아, 무슨 수술을 이렇게 많이 저는 하셨어요? 대장암 수술도 네, 했고요. 네. 아무튼 유방도 여기 조금 저거 수술했고요. 아, 뭐 이렇게 석회화나 예, 섬유종 예, 같은. 그게 예, 예. 그래서 수술했고 네. 허리도 2번을 수술했어요. 그랬어요. 허리는 예, 왜요? 허리도 여기 나사를 7개를 박았어요. 협착증이시군요. 협착증에다 디스크가 있어서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폐도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한 조금조금하게 한 4군데가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예. 많이 힘드시네요. 소변을 또 시원하게는 자궁에도 보세요, 소변을. 아니요. 예. 그리고 자궁에도 뭐가 네. 있는데 그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연세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세요? 저 65이에요. 예, 그러면 자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예, 예. 아니 있는데 괜찮다고. 아, 그럼 이건 평생 예. 갖고 사셔도 예,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암만 아니면 되니까 자궁암 검사만 가끔 하시면 되죠. 그게 근종, 지금- 낭종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지금 돼요. 폐도 혹시나 제가 네, 네. 암을 수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에 갈 수가 있어서 자주 하는 네, 축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맥을 좀 먼저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이렇게 봐드릴게요. 네, 왼손 보시고요. 네, 이분도 체격은 있으시지만 기운이 많이 딸리는 분인데요. 체력이 너무 딸려요. 예. 그리고 늘 몸이 찌뿌둥하고 몸살기 있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으실 텐데 이러면 예, 맥을 못 쳐요 사실은 이러시면.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하고 생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도 이제 대장암 수술하셨다고 하셨죠. 그다음 폐에 뭐가 있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게 여자분들이 되게 유방이라든가 자궁 이런 데 이제 덩어리 잘 맺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도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물이 없어지거나 있어도 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한 이제 50 이후가 되면 암세포를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내가 힘이 세서 막 활동을 내가 왕성하게 하고 있으면 암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가서 암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힘이 딸려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유방에도 뭐가 아니 폐에도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굳이 암이라 그러면서 막 미리 수술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내 몸의 힘을 자꾸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미 이제 그 대장암 여기 지저분하네요. 대장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많이 잘라내셨어요, 대장을? 대장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명의 길이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대장을 자꾸 잘라내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대장이 길고 참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대장 쪽으로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나셨고 방광 기능도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은 이제 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에도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간에도 무슨 혈관종이나 물혹이나 이런 거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방광에도 이제 방광 기능이 조금 좋지 않고 폐에도 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덩어리는 어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물론 검사는 하셔서 얘가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튀는지는 봐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자꾸 수술을 하기보다는 내 몸의 힘을 자꾸 전기라 그래요. 그걸 한의학에서는 전기를 길러줘야 돼요. 이 전기를 길러준다는 얘기가 면역력을 길러주고 바탕을 튼튼하게 해줘서 다른 이물질들이 자꾸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골다공증 오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래서 아까 이제 척추도 두 번 수술하셨다고 했잖아요. 협착증도 오는 분이고요. 그러면은 그 허리가 아프더라도 골다공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오는 분들은 되게 협착증으로 가죠. 또는 디스크 같은 것도 오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 그렇지만 이거를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수술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개선이 됐을지 몰라도 이 힘이 생기거나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 옆쪽으로 우리 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쭉 척추에 붙어 있어요. 여기 수술하면은 나중엔 또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쭉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 재수술 뭐 3번, 4번 이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문제가 여기저기 덩어리도 너무 많이 생겨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기를 보충하는 게 최선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도 역시나 너무 부지런하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뼈골 빠지게 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뼈에 있는 기름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몸을 쓰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할 일 있으면 해야 되는 분들이 아마 이런 유형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변에도 기름이 뿌옇게 나온다? 그것도 진이 빠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노랗게 나오는 그렇죠. 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몸속에 습열이라 그래서 탁한 기운이 많이 쌓여서 오는 건데 소변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어요. 뿌옇게 오는 분, 또 뭐 이렇게 기름 끼는 것 같이 그런 분, 또 덩어리가 떨어져요,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소변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약하게 타고났으니까 그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죠. 이제 그래서 연세가 또 65세시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이제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젊었을 때처럼 만들어주기는 힘들지만 이게 이제 빨리빨리 노화가 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요 선생님 살이 이렇게 자꾸 빠져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잡수건 조금 잡수건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내 몸의 형틀이 자꾸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무너져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먹으면 살 빠진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많이 움직여서 살이 빠진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때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도 살이 빠진다. 그럼 내 몸이 유지가 안 되고 뭔가 크게 이제 병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조각조각 떼어갖고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또 조절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